쉽고 재미있는 시사경제 페페TV에서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태가 비교적 안정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들에서는 위기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사태에서 전세계 의료인들은 피로를 호소하며 장비 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어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도 위기가 극에 달했을 때 대구 의료원에서 인력, 시설, 장비, 물자가 부족할 뻔했던 적이 있는 터라 남일 같지 않습니다. 남일 같지 않은 이 나라들의 위기 상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스페인 간호사협회는 스페인 간호사의 74%가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실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호소한 간호사도 50%가 넘습니다. 이는 실제로 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는데요. CNN에 따르면 스페인 전역의 간호사 1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바탕으로 간호사 74%는 일터에 마스크가 없다고 답했으며 55%는 보호복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이 마스크나 방호복 같은 기본적인 장비조차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호사협회는 의료진은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없다. 스페인 의료진 확진자 수가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3분의 2는 감염 증세를 보였으나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숫자보다 더 많은 의료진 확진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견까지 덧붙였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간호사 5%는 증상이 있는데도 이를 계속했다고 밝혔고 일부 간호사들은 마스크와 가운을 재사용하거나 세탁해 사용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보호장비를 14시간까지 착용한 뒤 다음날 그대로 사용했다는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환자 치료에 나섰다는 간호사도 다수였습니다. 스페인 보건당국은 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진 사이에 높은 전염률은 다른 요소에서 기한할 수 있다며 특히 바이러스의 확산 요인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사태 초기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전염병 관리가 이루어지며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가 부럽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대 피해지 중에 한 곳인 스페인 주요 언론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재평가받는 한국의 방역, 의료에 이어 문화까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페인 3대 일간지 엘몬도는 한국 자가진단 앱 사용률 90%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은 마이크로 프로세스와 플라스마 스크린뿐 아니라 활력과 매력, 다양성으로 점철된 문화산업을 수출한다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수출 규모 세계 6위인 한국의 위상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 보건복지부의 대응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신속한 대처, 탄탄한 의료 인프라, 뛰어난 IT 환경 등 한국의 대응 능력과 성숙한 시민의식에 호평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스페인만 부러워할까요? 아닙니다. 상황은 브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브라질에서 환자를 치료하다 희생된 의료진이 3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브라질 간호협회는 밝혔습니다. 감염을 막기 위한 의료진의 보호장구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데다 경무에 시달리며 감염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상파울로시에서만 530여 명의 의료진이 감염됐고 12명이 희생되었습니다. 간호협회는 의료진의 부족한 보호장구를 감염의 원인으로 꼽고 장비 확충을 호소했습니다. 개인 보호장구가 아예 없거나 재활용하고 있고 장구의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으로 격리 중인 의료진이 늘어나면서 근무 시간은 배로 늘어난 것도 감염 노출 위험을 높였습니다. 브라질 대부분의 병원의 집중치료실은 거의 포화 상태에 달해 의료진은 더욱 부족합니다. 아마존 강이 위치한 북부지역 보건당국은 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전방위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라질의 의료 체계가 심각한 것은 최근 루이스 에니키 만데타 보건장관이 해임된 상황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 의료장비 확보 경쟁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각 주의 의료장비를 압수해 중앙정부에 비축하는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브라질에서도 의료장비 확보를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각 주들
정부들 간의 경쟁뿐 아니라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심지어 세아라주 바로 옆에 위치한 마란양주는 연방정부에 압수된 의료장비들을 되찾기 위해 소송까지 벌여야 했습니다. 마란양주는 중국으로부터 150대의 환기시설을 수입했다가 연방정부로부터 허가 없이 수입했다는 이유로 압수당해야 했습니다.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연방정부가 주정부들이 필요로 하는 장비들을 압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지만 쓸데없는 소송으로 시간을 소모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브라질의 의료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와 주지사들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며 보건부는 자원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와 주지사들 간의 합이 잘 맞지 않는 형국입니다. 미국도 말이 많습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에서 자가격리라는 조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국경에서의 비필수적인 이동에 대한 제한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밝히면서 집에만 있기에 답답하다고 느낀 시민들은 외출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구촌 여러분 좀만 참아주세요. 한국 시민의식 반만 닮아보세요. 자유도 좋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방종입니다. 지금 답답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행도 가고 싶고 사람도 만나고 싶고 그런 마음이죠. 상황이 특수하니까 좀만 더 부탁드립니다. 이 와중에 일본도 난리가 났습니다. 올림픽 연기에 이어 일본 도쿄올림픽이 무산될 가능성을 높이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환자가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스포츠 호치 등에 따르면 확진된 직원은 30대 남성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중입니다. 조직위원회는 확진 직원이 근무했던 건물의 층 전부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이번 사태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조직위원회 직원 약 3,800명 중 90%가 재택근무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재택근무에서 배제된 10% 중 1명으로 감염자 1명으로 인해 건물이 폐쇄되면서 올림픽 준비가 더욱 난항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개개인이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시키고 있다고 밝혔지만 올림픽을 한참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직위원회 인력이 이렇게 돼버리니 일본은 참담한 상황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문제입니다. 일본 당국이 긴급사태 선포 후에도 확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습니다. 다중 밀집시설에 휴업을 요청했지만 일부 빠찡코 업체가 영업을 하면서 원정 게임을 하는 이용자가 이어지고 있고 슈퍼마켓 등의 생필품을 사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감염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긴급사태가 선포된 후 많은 상업시설이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휴업을 선택했지만 수도권의 일부 빠찡코가 계속 영업을 하면서 문제가 부상했습니다. 이용객들이 문을 연 빠찡코를 찾아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 이동하면서 빠찡코가 감염 확산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니 경제재생 담당상은 휴업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업하는 빠찡코가 여기저기 보인다고 지적하고서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시설의 이름을 명시해 휴업을 강하게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관할 지방 자치단체는 빠찡코에 휴업 요청을 하거나 휴업을 지시할 수도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벌칙이 없습니다. 일본 정부 대책 전문가 회의를 이끌고 있는 오미시게루 지역의료 기능추진기구 이사장은 감염 억제를 위한 사람 간 접촉의 80%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현 단계에선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감염이 계속 확산할 경우 새로운 대응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결국 사회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일본인들의 철없는 시민의식으로 일본의 위기는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요, 일본 사람들 빠찡코예요? 지금 장난해요? 그거 지금 꼭 해야겠어요. 이 시국에 다른 동네까지 원정으로 빠찡코 하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사는 사람들이세요 진짜로. 빠찡코가 웬 말이에요. 아베씨처럼 집에서 강아지랑 놀아요. 아베씨 봐요, 얼마나 착해요. 집에서 강아지랑 춤추고 놀잖아요. 강아지 없으면 그냥 혼자 춤이라도 춰요.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빠찡꼬입니까 진짜.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베씨, 빠찡코 하는 사람들 아베씨처럼 집에서 강아지랑 춤추는 법안 같은 거 시행 못 하시나요?
총리만 집에 있으면 뭐해요. 다들 원정으로 빠진거 하러 가는데. 아니면 한국에서 윷놀이라도 수입해다가 보급해보세요. 윷놀이는 가족끼리도 할 수 있으니까 가족 간의 정도 돈독해질 거 아니에요. 그거 수입해요. 이번 기회에 K-팝, K-푸드에 이어서 K-게임으로 전세계에 한류의 바람을 불어 넣어봅시다. 강아지랑 춤추는 것도 좋은데 강아지 없는 사람은 혼자 춤추기 좀 뻘쭘하거든요. 윷놀이 하라고 국회에서 건의 한번 꼭 해보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는 거 잊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